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. 저도 당연히 고민했습니다. 결국 50억 원에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. 50억 원에 내놓은 부동산이 5천만 원 차이로 한번 무산됐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 뒤로도 가격을 바로 낮추지 않았고 결국 다른 매수자와 5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.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제가 계산해둔 가격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먼저 하나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45억, 47억, 48억, 49억이라는 제한이 있었는데요. 이게 한 사람이 45억부터 50억까지 차례로 올린 건 아닙니다. 여러 매수자의 제안과 최종 매수자의 협상 금액이 섞여 있었어요. 그럼 제가 왜 처음부터 50억 원을 요청했을까요? 그냥 많이 받고 싶어서 정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. 저는 매수자보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가 이 가격의 근거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야 중개사도 매수자에게 숫자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는요. 그래서 같은 조건의 부동산을 지금 다시 마련한다면 얼마가 드는지 정리했습니다. 토지 비용이 28억 4,820만 원, 건물 비용이 34억 3,500만 원, 합으로 치면 62억 8,320만 원이었어요. 제가 요청한 50억 원보다 약 12억 8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계산이었습니다. 거기에 공사기간까지 생각한다면 이미 지어진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치도 무시할 수가 없었고요. 그렇다고 제 실제 최저선도 50억 원은 아니었습니다. 외부에 제시한 가격은 50억 원이었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정한 최저선은 4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. 저는 이 두 숫자를 처음부터 두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. 이전 매수자와 협상할 때는 제 내부 최저선 48억 5천만 원과 상대 제한 48억 사이에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.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. 저도 당연히 고민했습니다. 다만 전체 거래 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1%였고 이미 50억 원 자체가 재조달 원가보다 12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중개사에게 가격을 더 낮추기보다 이 근거를 매수자에게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거래는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솔직히 거래가 깨지면 내가 너무 버틴 건 아닌가 싶어지잖아요. 저도 다시 계산해봤습니다. 그런데 거래가 한번 무산됐다는 이유로 제가 확인해둔 부동산의 비용과 시간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. 이 최종 매수자는 앞에서 5천만 원 차이가 났던 분이 아닙니다. 최종 매수자는 49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라왔고 결국 50억 원에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이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큰 금액을 협상할수록 먼저 세 가지를 나눠둬야 한다는 거예요. 밖에 제시할 희망 가격, 실제로 받아들일 내부 최저선, 그리고 두 가격을 설명할 객관적인 근거.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거래가 흔들릴 때마다 가격 기준도 같이 흔들립니다. 저는 이번에는 재조달 원가와 공사기간이라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한번 깨진 뒤에도 기준을 바로 바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. 부동산 매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협상 전 이 세 숫자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